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늘지 않는 이유가 근육에 녹이 슬었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녹슨 근육의 실체부터 질 좋은 근육을 만드는 특별한 방법까지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근육 채우는 비법이 지금 공개된다. 가을이 오면 완연한 가을빛으로 물들어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하는 산. 그곳에서 만난 누구보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한백선 씨. 올해 나이 70세. 매일같이 산을 오르며 자연을 만끽하고 건강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 거친 산도 문제없다. 오르고 또 오르고 젊은 사람 못지않은 체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아이 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물까지 다 싸갖고 왔는데 이거 보세요. 자. 제작진을 위한 물까지 한가득 짊어지고 산을 오른 한백선 씨. 예, 받으세요. 평소 낮은 산을 오를 때면 물병을 채운 5kg의 배낭을 지고 오를 정도로 숨은 등산 고수였는데 뭐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여지껏 다닌 산으로 말하자 그러면 뭐 치악산, 운악산, 덕유산 다 갔죠. 인도의 히말리아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한 7천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2박 3일 정도 먹고 자고 제일 높은 데까지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지난해 69세 나이에 7,800m 높이의 히말라야 난다데비 봉우리 등반에 성공했을 정도로 뛰어난 체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평상시 등산은 물론 댄스 스포츠까지 섭려. 7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지친다는 게 없어요. 한 10시간 정도 탄 적도 있어요, 산을. 그러니까는 뭐 친구들이 너는 진짜 체력은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젊은 시절보다 더 여유롭고 활력 넘치는 인생 후반전을 꾸려가고 있는 70세 한백선 씨. 반면 한백선 씨와는 정반대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숙 어머니 맞으세요? 네. MBN 청기두드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져 고민이라는 70세 김종숙 씨. 전국의 명산을 누비고 다니는 한백선 씨와 동갑이지만 설거지를 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어지러울 정도로 간단한 집안일조차 버거워 보였는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이게 힘이 들고 피곤해서 뭐 일을 전에 같으면 막 일어나서 다 해야 할 거를 하다가 또 와서 좀 쉬었다가 눕기도 했다가 앉았다가 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일을 못해요. 혈압도 있고요. 또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 또 협심증 그리고 골다공증도 심하고 40대 이후부터 하나둘 생긴 만성 질환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어야 할 약이 늘어난 상황. 이제 약 없이는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녀의 건강은 악화됐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앓다가 60대는 협심증까지 겪으면서 힘겨운 상황을 보내야만 했다. 그 전에는 좀 머리가 아팠어요. 아이고 뭐 맨날 그러니까 입에 달린 말이 아유 머리 아파, 아유 머리 아파. 혈압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는데 막 이게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프면서 팔이 저리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이 협심증을 가지고 수술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혈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당뇨도 생기고 이래갖고 또 협심증도 생기고 이래고 병이 자꾸 생기는 거죠. 지금은 이제 걸으려면 이 다리가 이제 아프기도 하고 힘도 들고 뭐 허리도 아프고 이래서 더 이제 못 걷는 거죠. 운동은커녕 집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힘든 상황.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누워서 보내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면 무조건 걸으라 그러는데 제가 못 걸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지금 걸으려고 애를 써서
지금 제 나이에 이제 뭐 건강해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소녀딸들을 잘 돌봐줄 수 있기를 바래요. 딴 거는 없고. 나이가 들며 온갖 질병이 찾아와 강제 집콕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는 김종숙 씨와 건강한 체력으로 온갖 명산을 두 발로 누비며 자연 풍광을 몸과 마음으로 즐기는 한백선 씨. 70대의 같은 나이지만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두 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는 한백선 씨는 혈관 건강은 물론이고 관절 건강도 매우 좋았습니다. 신체 나이가 65세로 나올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종숙 씨의 경우는 현재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을 앓고 있기 때문에 몸속 염증 수치도 상당히 높았고요. 관절염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건강 차이를 불러온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질병과 생활 습관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차이가 나는 건 역시 근육량 그리고 근력입니다. 두 분은 상하체 근력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가 바로 근육 때문이었던 것. 실제 한백선 씨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근육량으로 근력이 뛰어났지만 김종숙 씨의 경우 근육량이 적어 근력이 몹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이라고 하면 왜 운동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울퉁불퉁한 근육맨들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말하는 근육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에 꼭 필요한 근육을 채우셔야 하는 이유가 노년의 삶,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결정짓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뭐 원장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렇죠. 실은 제가 살을 빼고 또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하고 근육을 좀 만들어 본 경험이 있거든요. 피나는 노력으로 근육을 키워 건강도 되찾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은 경험이 있는 전승엽 가정의학과 전문의. 19세 이하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의 팀닥터이자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한 염지용 정형외과 전문의. 청균의설 전문가 군단이 전하는 근육 만드는 비결은? 몸에 근육이 없을 때보다 몸에 근육이 생기니까 일상에 활력도 더 생기고 좀 뭘 해도 좀 덜 힘든 경향이 있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근육을 꼭 채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뭐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나 뭐 이런 만성질환 환자분들한테요. 아 그렇죠. 근육이 빠지면 당뇨가 제일 위험하죠. 맞습니다. 그 근육이 하는 역할이 인슐린에 반응을 해서 혈당을 흡수하는 것인데 근데 근육이 적으면은 혈당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피 속의 혈당도 많아지게 되고 당연히 당뇨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관절은 쓰면 쓸수록 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육이 충분히 있어야 관절 주변을 보호해서 관절이 더 닳지 않도록 해주고 뭐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도 근육들이 디스크를 보호해 주거든요. 뼈를 보호하는 근육이 줄어들면 당연히 골절 부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당뇨, 관절염뿐만이 아니다. 근육이 부족해지면 고혈압에 심혈관 질환, 치매 발병률도 높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며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져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것. 실제 60대 이후 근육량은 1년에 15%씩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근육이라는 게 뭐 울퉁불퉁하지 않는 이상 사실 뭐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근감소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한동안 종아리 둘레를 측정하면 근감소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종아리 둘레만으로 근감소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종아리 둘레로 근감소를 파악할 수 없다? 근육으로 똘똘 뭉쳐있어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종아리. 종아리 둘레가 얇으면 근감소증이라는 것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인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한 분의 60대 덩치가 꽤 있으신 분이에요. 종아리는 매우 두꺼우시죠. 근데 최근에 좀 자주 넘어지고 힘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근력 수준을 측정해 보니까 80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육은 많은데 힘을 못 쓰는 근육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 종아리 두께가 두꺼워도 쓸 수 있는 근육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근감소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아리 둘레가 두꺼운 분들은 연부 조직이 두꺼워서일 수도 있고 지방세포가 많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힘이 얼마나 되느냐가 근감소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근육량이 문제가 아니라 근육의 힘이 근감소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 실제 근육량이 적고 근력이 낮아 각종 질병에 시달렸던 김종숙 씨 역시 종아리 둘레가 31.5cm로 정상 범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이제 종아리 두께 말고 본인이 근감소증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혹시 또 있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들던 물체를 잘 못 든다거나 자주 놓친다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지면서 넘어진 일도 많아지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그보다 더 간단하게 종이 한 장으로 근감소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만 있으면 근감소증을 파악할 수 있다? 일단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벅지 사이에 종이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밀착시켜 힘으로 종이를 붙잡는데 이때 종이가 위로 뽑혀 올라오지 않도록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TV 보시면서 집에서 그냥 다 같이 해봐도 괜찮겠네요. 그쵸, 매우 간단하죠. 이게 허벅지 근력을 알아보는 테스트거든요. 근육이 충분하고 근력이 있는 경우는 힘을 줘도 빠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근력이 약해진 노인분들은 붙잡는 힘, 근력이 매우 떨어져 있어서 종이가 쉽게 뽑히게 되는 거죠. 의자에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허벅지 사이에 종이 한 장을 끼우고 허벅지와 무릎을 밀착시켜 종이가 뽑혀 올라오지 않도록 힘을 준다. 이때 5초 이상 버티지 못하고 쉽게 종이가 뽑혀 올라온다면 근력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근감소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활기찬 인생 후반전을 위한 건강 필수품 근육. 그렇다면 우리는 근육을 제대로 채우고 있었을까? 근육의 진심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 헬스장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기누설 제작팀인데요. 예. 혹시 조승희님이라고 아세요? 잘 알죠. 어디 계세요? 저쪽에 계십니다. 운동열기로 가득한 헬스장에서 근육미를 뽐내며 운동에 열중하고 있는 62세 조승희 씨. 울끈불끈, 한눈에 보기에도 단단한 다리 근육. 무거운 운동기구도 가뿐히 들어올리며 운동 고수다운 면모를 보여줬는데 딱 벌어진 어깨에 단단한 근육으로 무장한 복부, 온몸에 근육 갑옷을 두르고 있었다. 어머니 진짜 몸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그렇습니까? 자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오, 와 어머니 엄청 단단하세요. 이게 열심히 좀 운동하고 지금 막 펌핑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 이거 많이 힘들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로 2년째 근육을 키우기 위한 근력 운동에 매진.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는 왜 이렇게 근육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까? 사입대 그때만 해도 일하는 내용이 상담도 많고 회식도 많고 해가지고 몸이 많이 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족력도 있지만은 당뇨 기운이라든지 혈압 같은 게 있어가지고 힘이 없고 무력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회사 일을 하더라도 큰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자신감도 없고 좀 무력해지는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았었어요. 40대 후반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을 진단받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방치했다는데 하지만 2년 전부터 피로감이 풀리지 않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 근육을 채우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2년 동안 꾸준히 운동한 결과 정상보다 높은 근육량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 혈당 또한 조절이 잘 되고 있을까? 운동만 열심히 하고 근육이 커지고 하면은 잡히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근육이 덜 자랐든지 아니면 나에 대한 뭐 운동에 대한 게 좀 미스가 있든지
아니면 내 운동하는 방법이 틀 때든지 아니면 근육에 대한 어떤 거를 잘 못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원하는 만큼의 수치까지 아직 안 떨어지고 있네요. 실제 그의 공복 일당은 137로 정상 범위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근육을 채웠음에도 좀처럼 조절되지 않는 혈당 수치.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조승희 씨는 근육량이 상하체 골고루 발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근력 검사 결과 다리 주변 근육의 근력은 평균보다 낮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근육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단백질 효소 CPK 수치가 268로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런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근육량은 많지만 질이 낮은 근육으로 채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육은 많지만 근육의 질이 좋지 않다? 운동을 하는데 왜 안 좋아지냐 많이 듣죠. 저분은 지금 녹슨 근육을 채우고 계셨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던 겁니다. 녹슨 근육을 채우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육이라고 다 똑같은 근육이 아닙니다. 근육도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많이 낀 녹슨 근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명 이제 녹슨 근육이 근지방증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쉽게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제 우리 소고기에 마블링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듯이 근육에도 마블링처럼 사람 근육에도 지방이 끼어서 제 역할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분의 근육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제작진께서 복부 CT를 촬영했다 하는데요. 그 결과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어 있는 근지방증이었습니다. 실제 복부 CT 검사 결과 근육 사이사이 지방이 끼어있는 근지방증 상태였는데, 이처럼 근육에 지방이 끼게 되면 인슐린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떨어져 혈당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연구 결과 단순히 근육의 양이 많은 것이 아닌 질 좋은 근육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관상동맥 위험도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질 좋은 근육의 양이 현저히 낮았다고 한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근육이 아닌 질 좋은 근육을 채워라. 그렇다면 조승희 씨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녹슨 근육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일상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평소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탄수화물은 줄이고 근육을 채워줄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한 식단을 섭취해온 조승희 씨. 아무래도 이제 그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단백질 위주로 먹는 게 좋다고들 하셔가지고 단백질 위주로 이렇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채도 같이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탄수화물 쪽은 조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육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당뇨나 이런 게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탄수화물 좀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주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매 끼니 현미밥 3분의 1 공기에 닭가슴살과 소고기 안심, 두부 등의 단백질 식품을 번갈아 섭취하고 채소로 식이섬유를 채우고 있었다. 아, 저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저렇게 드시면 안 되죠. 건강해 보이는 식단에 문제가 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 저렇게 많이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은 당연히 통풍 위험이 높아지고 또 염증이 많아지면서 근지방화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은 질소를 포함해서 체내에서 암모니아로 대사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 요산이 증가하게 되고 혈액 내에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말단 관절막에 침착하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요산을 늘려 근육 손실을 불러오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게 된다는 것. 지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통풍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관절 통증이 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일반인의 경우 이제 몸무게 1kg당 단백질 1g을 섭취하라고 말씀드리는데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1.2g 정도 더 섭취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조승희 씨 같은 경우에는 80g 정도면 충분하니까 지금 드시는 거에 한 3분의 2 정도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식단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적습니다. 당뇨의 적으로 알려진 탄수화물. 조승희 씨 역시 밥의 양을 3분의 1로 줄여서 섭취하고 있었는데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근육의 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우리 몸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이 글리코겐이라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체내에 글리코겐이 부족해지고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또 근육 안에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 합성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줄어들고 감소한 근육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에 지방이 끼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질 좋은 근육을 만들 수 있는 필수 조건인 거죠. 사실 저도 운동을 작년에 이제 PT 같은 걸 하고 바디 프로필 한번 찍었을 때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엄청나게 줄이니까 살이 빠지는 건 좋은데 근육까지 다 빠져가지고 예쁜 몸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탄수화물 섭취도 어느 정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 좋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한국영양학회 하루 권장량인 탄수화물 130g을 섭취해야 하는데 밥 한 공기 200g 속엔 탄수화물 약 65g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일반적인 쌀밥 2공기의 양을 3끼에 나눠 먹으면 된다. 계속해서 조승희의 실상을 지켜보는 전문의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는데 혹시 이분은 운동을 얼마 간격으로 하시는 건가요? 거의 매일 하신다고 그러시던데요.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 단백질 식단을 섭취하며 고강도 운동을 해온 조승희 씨. 혹시라도 키워놓은 근육이 줄어들까 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운동을 진행 중이었는데 운동을 쉬면 무조건 근손실이 온다.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잠깐 쉰다고 근손실이 오지 않습니다. 운동을 쉬더라도 근손실이 오지 않는다? 실제 운동 많이 하들 사이에선 금 같은 근육이 손실될까 두려워 매일 운동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환자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물어봐서 진짜 자주 해주는 말이긴 한데 직접 운동을 해서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운동을 하게 되는 원리는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에 미세하게 손상이 됩니다. 그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 몸속에 있던 단백질이 달라붙어서 근육을 재합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보통 5일에서 최장 한 6주까지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운동한다고 바로 근육이 생기고 내일 운동 쉰다고 바로 근육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 중요하신 말씀 해주셨는데 네. 거기다 하나 제가 더 덧붙이자면 근손실이라는 건 근섬유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그 기간이 보통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3, 4일 운동을 쉰다고 해서 근손실이 오지 않으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일반인의 경우 단기간 운동을 쉰다고 해서 근손실이 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 환자분들이 나도 갑자기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갑자기 막 너무 열심히 하시면 운동도 과유불급이란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외래 오셨는데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환자분이세요. 근데 수영을 주 3회 하시면서 괜찮았는데 이번에 저번 달부터 주 5회로 수영 강도를 늘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깨가 아파지신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힘줄이 파열이 됐습니다. 무조건 네. 안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런 경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 3회가 부족하니까 내가 아픈가 보다 하면서 횟수를 더 늘리거나 강도 늘려서 맞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네.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계속 말이 달리는데 책 찍기만 한다고 잘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당근이 필요한데 근육으로 따지면 그게 휴식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운동을 좀 줄여서 이틀에 한 번씩 하시거나 하루 근력 운동을 하셨다면 다음 날은 유산소만 하시거나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질 좋은 근육을 생성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질 좋은 근육을 채우기 위해선 이틀 근력 운동 후 하루 휴식을 취하거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번갈아 가며 해줘야 근육 합성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적절한 운동과 함께 근육을 채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식단 관리. 식단 관리와 운동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근육을 채우는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운동과 식단 관리 중 질 좋은 근육을 채우는데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운동과 식단 관리로 나누어 열흘간의 체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먼저 운동의 효과를 체험해볼 78세 정순자 씨. 고혈압과 고지혈증뿐 아니라 얼마 전 당뇨 전 단계 진단까지 받아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근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고혈압에 고지혈증까지 있어서 관리를 해야지 마음 먹고 나름대로 관리를 해봤는데 좋아지지는 않고 전당뇨가 찾아왔어요. 제 나이에 식단도 식단이지만은 운동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혼자 하다가 다치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운동법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현재 정순자 씨의 건강 상태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혈액 검사와 근육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 과연 정순자 씨의 근육량은 어느 정도일까? 정순자 씨는 근육량은 28.9kg으로 현저히 떨어진 수치로 시급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근육량은 70대 평균보다도 낮은 28.9kg에 근력 역시 저하된 상태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선 근육을 채우는 근력 운동이 시급한 상황. 하지만 근력 운동은 운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근육과 뼈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정순자 씨와 같은 노년층에겐 위험한데,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채우기 위해선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앞서 만나봤던 70세의 나이에도 히말라야 등반에 성공. 뛰어난 근육량과 근력을 자랑했던 한백선 씨의 운동법을 배워보기로 했다. 이게 춤선이 이뻐진다고 이 운동을 하라고 권유를 해서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력이, 이 다리 근력이 좋대요. 그러라고 하는데 힘은 드는데 좋아요. 다리 힘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힘들었는데. 에어로빅 같기도 한 이 동작. 정말 질 좋은 근육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 동작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팔과 다리를 함께 움직이며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인체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단련하게 됩니다. 또한 인체 중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 옆 근육을 발달시키면서도 관절에 큰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노년층의 근육량 향상,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입니다. 한백선 씨의 운동법은 간단하다. 바르게 선 다음 왼팔은 앞으로 내리고 오른쪽 무릎은 90도로 굽히면서 왼손 바닥으로 무릎을 터치하면 되는데, 양쪽을 번갈아가며 5회씩 실시해주면 된다. 보통 운동하면 다들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뭐 이런 것만 얘기하시죠. 하지만 이제 관절염이 있고 근육이 좀 적은 노년층의 근육을 채우려면 저항성 운동이 좋습니다.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 한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네, 어느 집에나 다 있는 바로 이 고무장갑입니다. 염주용 청년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질 좋은 근육 채우는 고무장갑 운동법. 고무장갑 2개를 안 풀리게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발바닥에 대고 천천히 다리를 올렸다가 다시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 말로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무장갑의 탄력이 다리를 쉽게 뻗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자극되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고무장갑을 식사 전후로 해서 한 다리마다 15번씩 한 3번 정도 해주시면 사라진 근육을 채우는 데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무장갑 양쪽을 풀리지 않게 꽉 묶어준 다음 바닥에 앉아 발바닥에 고무장갑을 대고 천천히 다리를 올려주면 되는데, 이때 등허리가 구부려지지 않게 일직선을 유지하면 근육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한다.
다리를 뻗은 채 3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다리를 구부려서 내려주면 된다. 이 동작을 하루에 15번씩 3세트 해주며 허벅지 근육은 물론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엉덩이 근육을 채우고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갱년기에 놓치기 쉬운 혈관 건강 잡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건강을 위해서 요즘 다들 어떤 운동들 하고 계세요? 조깅. 조깅, 약간의 뭐 근력 운동? 네. 수영. 수영. 네. 네, 요즘 걷기 열풍이 불어서 만보 걷기나 맨발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지만 정작 중년 여성에게 꼭 필요한 이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중년 여성에게 중요한 근육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중년 이후 혈관 건강 잡는 법. 뒷근육을 키워라. 뒷근육? 우리 몸에 전부 뒷근육인데? 야, 이 뒤에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햄스트링 말하는 거 아닐까요? 햄스트링? 어디 쪽 뒷근육이에요? 네, 중년 혈관의 건강 잡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뒷근육의 정체는 바로 등 근육입니다. 넓은 근육인 등 근육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척추의 압력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척추의 변형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부신과 뇌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몸에 중요한 여러 호르몬들을 분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신진대사도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나이살이라고 하는 살도 찌기 쉽고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등 근육을 키우라는 것은 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자, 그러면 잠자던 저의 등 근육을 어떻게 키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운동을 해야 등 근육을 키워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례자분과 함께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년째 갱년기를 앓고 있는 서미경입니다. 9년째? 9년이나. 너무 힘드시겠다. 아유. 제가 정말 건강을 애 낳으러 가는 거 외에는 병원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갱년기가 오면서부터는 어느 순간 혈압을 130대 나오다가 또 1년 지나서 가면 160, 40대, 50대 그러다가 결국은 160대까지 가더라고요. 혈압이 160까지 갔대요. 아이고, 한무대기 있네. 다 약이에요. 오. 164가 나와요. 고혈압이에요. 혈압도 높지만 맥압차도 너무 크네요, 저분. 100이나 되네요. 허리 둘레? 허리 둘레, 뱃살. 중년하면 또 뱃살 아니겠습니까? 99cm. 어떡하면 좋아요. 아이고, 너무 높다.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선우라고 네. 합니다. 운동은 좀 하세요? 운동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봤어요. 네, 보통 하시는 운동들이 네. 거의 유산소 운동이 대부분인데 네, 맞아요. 이 운동을 하시면 네. 갱년기 나타나는 증상을 네. 확실히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아직 갱년기를 겪지 않으신 네, 분들도 네. 예방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너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손을 모아주시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귀여운 꽃게처럼 앞뒤로 팔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동작을요.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등 근육 운동인데 팔만 움직이는데요?
그 변화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직접 서미경 씨를 모셨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야, 네네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5일 동안 등 근육 운동을 열심히 체험한 서미경입니다. 네. 얼굴이 좋아지셨죠? 그러니까요. 안색이 너무 좋아지시고 막 미소를 짓고 계신데 뭔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좀 뱃살도 빠지신 것 같아요. 아까 젤 때보다도 당당하게 옷을 붙는 걸 입고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서미경 씨가 갱년기 지수 검사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좀 안 좋게 나왔었는데. 저 놀랬어요. 제가 그렇게 높은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5일이 지났고 네네. 변화가 있는지 네. 그 결과가 있거든요. 아. 저희가 화면으로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등 운동 체험 전에 39였는데 와, 저렇게 떨어져요? 13으로 무려 26이나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저렇게 떨어져요? 변화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허리 둘레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죠. 99에서 92.3으로 무려 6.7cm가 줄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과연 혈압에도 변화가 있을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혈압을 재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 두구두구.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수축기 혈압 129, 이완기 86 나왔습니다. 운동 체험하는 동안 한 2, 3일 지나니까 혈압이 점점 낮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조금 그게 신기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5일 투자해서 갱년기 건강 그리고 혈압까지 잡은 등 근육 키우는 운동법 배워보겠습니다. 갱년기에 등 근육을 키워서 혈관 건강까지 생길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동작은 등 근육으로 원을 그리는 운동이에요. 어깨 너비 정도로 다리를 벌리고 서게 되면 양쪽 골반에 힘이 딱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골반뼈를 뒤로 쭉 밀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덩이가 뒤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햄스트링이 당기게 되면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 이 상태에서 손을 그대로 올려주시고 손을 내 어깨 너비 정도의 원을 오른쪽으로 10개 정도 그려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10개 정도 그려주시고 이 동작만으로도 허리가 뻐근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등을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만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 근육이 긴장한 상태에서 견갑근을 활용해서 어깨 근육을 써주는 건데 그렇죠? 좋아요. 이게 쉽지 않네. 쉽게 볼 운동이 아닌데? 등으로 하려면 어렵네. 네, 두 번째 동작도 사실 비슷한 동작인데 제가 손 하나만을 더 쓰게끔 하셨어요. 아까 어머님이 귀엽게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재밌게 꽃게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엉덩이 이렇게 한 자세 있잖아요. 가슴만 내밀고요. 이 상태에서 등을 이렇게 조여주게 되면 견갑과 견갑 사이에 이렇게 골이 하나 생겨요. 자, 견갑근이 긴장한 상태에서 가슴을 내밀고 꽃게처럼 손을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재밌게 그냥 TV 보시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 어깨부터 여기 삼두까지 느낌이 꽉 오면서 허리는 허리대로 버티느라고 힘들고 예, 완전히 지금 진퇴양난 네, 힘들어요. 지금 오현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자, 이 상태로 재밌게 그냥 TV 보시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골반은 고정해 놓고 팔만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김선호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먼저 하체는 어때요? 딱 고정을 시키죠. 그리고 상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등 근육을 강화하잖아요. 실은 이걸 이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운동하면 뭐 유산소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등척성 운동이요. 유산소 운동보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2배 정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혈압 조절에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은근한 지구력을 요하는 거라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TV를 보시면서 엄지회장 보시면서 한번 따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오늘 뭐 혈압 수치도 낮아지고 허리 둘레도 이렇게 줄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침에는 스트레칭 위주로 하시고요. 오후 점심을 드시고 난 2시 이후부터 요런 근력 운동을 틈틈이 하셔서 건강한 갱년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딱 봐도 친구 사이 같아요. 네. 한 20살, 21살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또 자매 사이가 아닐까. 네. 한 20, 30대 정도. 사실 네. 사진 속 두 분의 나이 차가 20살이 넘는다. 네? 네? 예. 자,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네. 잠깐만. 최한정 선배님이시잖아요. 최한정 선배님 모녀. 진짜요? 모녀 사이가 전혀 안 보여요. 와. 이거 한참 봤어요. 선배님 몸매 동안이시다. 근데 전 돌아서는데도 지금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사진 속 주인공들을 모셨습니다. 50대에도 20대 같은 뒷모습을 가진 최강 뒤태 미녀입니다. 배우 최한정 씨하고 따님인 조이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딸과 동갑처럼 보인다는 거는 좀 오바 같고요. 딸과 친구 같은 엄마, 배우 겸 가수 대한계단오르기 걷기협회장 최한정입니다. 최한정 씨, 네. 계단오르기. 예. 엄마보다 25살이나 어린 딸 조이제입니다. 아니 진짜 근데 정말 뒷모습만 보면 20대라고 해도 믿겠어요. 근데 이게 또 최한정 선배님께서 이렇게 동안으로 보이시는 이유가요.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시거든요. 네. 50대 나이에 아시아에서 열리는 머슬앤 모델 대회에서 무려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네, 당시의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진짜. 아시아 대회. 네. 네. 50대 맞아요? 야, 어떻게 저런 몸매가 가능한지. 네. 진짜 존경스럽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게 50대 때는요. 또 이게 진짜 나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살이 찐다고 하는데 늘 저런 몸매를 유지하신다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유지하는 건 아니었고요. 제가 그때 그 대회 나갈 때가 이제 5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한 10kg 이상이 쪘다가 그거를 한 5개월, 5, 6개월 걸쳐갖고 10kg를 빼서 그때가 이제 52kg인데 그 근육까지 합쳐서 52kg니까 근육이 없었다면 한 50kg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굉장히 노력을 했었을 때죠. 그때는. 그럼 50대인데 10kg를 단 5개월 만에 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2, 3kg 빼는 게 너무 힘든데 정말 다이어트 여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여왕이세요. 5개월 만에 10kg면 와 누가 봐도 이렇게 딱 봐도 건강해 보이는데. 네? 네. 그 어떤 건강 고민이 있어서 나오신 거예요? 57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니까 50대 초반과는 달리 또 살이 더 잘 찌는 것 같다는 기분도 들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참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서 누구나 지금 부러워하는 그 워너비 몸매신데 지금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네. 제 나이가 되어보면요 다르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자고 일어나면 부어 있는 게 아니라 부어 있어. 퉁퉁 부어 있어가지고 네 아주 힘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57세도 30대 딸과 같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최한정 씨. 그리고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나이살이 이제 고민이라고 하는데 최한정 모녀를 위한 오늘의 건강 주제를 공개합니다. 내 몸에 염증 참고 뱃살 먹으면서 빼야 한다. 염증 덩어리인 뱃살이 위험하니까 빼야 한다는 것 같은데 근데 살을 먹으면서 빼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비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비만은 WHO가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선포를 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인데요.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입니다.
특히 이 중년이 되면요, 비만의 덫에 빠지게 되는 원흉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염증 창고라고 불리는 이 뱃살이라는 거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요. 네. 자, 복부 장기 사이사이에 노란 지방이 잔뜩 껴있는 게 보이시죠? 네. 장기가 파묻혀 있을 정도거든요. 문제는 이 내장 지방에서 염증 물질이 흘러나와서 무려 수만 가지가 넘는 질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허리 둘레가 10cm가 늘어나면요, 사망 위험이 무려 1.5배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렇듯이 중년의 뱃살은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굶어서 빼면요,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리고 요요도 오기 때문에 잘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글쎄 이제 나이 먹으면서 배까지 나와서 속상한데 이제 지방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고요. 예뻐 보이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년에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뱃살 관리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모형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지방 덩어리 하나가 1kg인데요. 네. 만약에 최한정 씨가 뱃살로만 10kg이 쪘다면 뱃속에 이 지방 덩어리가 무려 10개가 있었던 거거든요. 1kg밖에 안 돼 정말 큽니다. 문제는 염증 창고인 뱃살이 많아지면 신체 대사량이 줄면서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잘 먹으면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뱃살 관리부터 꼭 하셔야 합니다. 글쎄 내 몸에 저런 지방 덩어리들이 잔뜩 있었다는 거를 생각하면 어우 정말 끔찍해요. 중년의 뱃살이 만병의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최한정 씨는 살이 10kg가 이제 쪘을 때 몸에 이상이 뭐 있었나요? 전 정말로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계단을 매일매일 100층씩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20층 아파트를 5번씩 오르고 이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서 제가 이제 그 계단 오르기 걷기 협회를 만들어서 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살이 쪘을 때는 제가 처음에 계단 도전했을 때는 한 2층, 4층 올라가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상포진도 왔었지, 뭐 배도 막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을 해서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어요.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중년의 뱃살이 바로 성인병의 폭탄이 되는 거죠. 화면을 잠깐 보시면 내장 지방 아까 1kg짜리 보셨잖아요. 네네, 봤어요. 1kg만 증가를 해도 남자는 당뇨병 발병 위험이 2.5배, 여자는 무려 7배나 증가를 하고요.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고혈압은 2배, 대사증후군은 4.2배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기는 심근경색은 최대 27.4%가 증가하고요. 뇌졸중은 최대 28.1%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부 비만은 질병의 폭탄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진짜 제 주위에도 비만인 친구들이 좀 있는데 아직 30대인데도 이 혈관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뭐 이제 제 친구들 보면은 뭐 갑자기 20kg 이상 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당뇨가 심하게 와갖고 전화했더니 병원에서 인슐린 주사 맞았다 그러고 또 저도 한 10kg 이상 쪘을 때 뭐 의사 선생님이 당장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찌셨으니까 좀 주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은 뭐 관리 잘해서 저는 뭐 쓰리고도 하나도 없고 약은 전혀 먹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 보면 맛있게 뭘 먹다가 잠깐만 그러더니 뭘 꺼내서 먹어요. 이제 혈압약, 호르몬약, 뭐 당뇨약 이런 걸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최한정 선배님은 이제 50대에 10kg나 빼신 다이어트의 그야말로 여왕이신데 이게 또 식단 관리가 뭐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워낙에 적게 드셔서 살이 빠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세요? 저는 원래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 삼겹살을 쌈장 없이 기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름 소금에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기름 소금에. 그리고 그다음에 밥도 뭐 한 2공기 먹는 거는 괜찮고요. 뭐 라면도 2개, 뭐 치킨 1마리 뚝딱, 피자도 뭐 3, 4인용 겉들이 먹고 중국집 가면은 뭐 짜장면 하나 주세요. 그런 다음에
탕수육, 그다음에 군만두 서비스 주신 거 다 먹고 그럴 정도로 식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가 안 되면 여차하면 먹방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만큼의 그런 몸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살 빼자 이 주의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양이 보면 뭐 라면도 2개, 네. 뭐 밥도 2공기 드시고 네. 아침에 삼겹살 기름장에 찍어 드시고 이게 무슨 씨름 선수들이 식사하는 뭐 그런 내용을 듣는 것 같은데 네. 식탐이 이렇게 넘치는데도 살을 빼신다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식탐은 엄마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따님도 식탐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보면은 되게 내신하세요. 관리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저도 엄마를 닮아서 이 식탐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엄마 덕분에 삼겹살도 아침에 잘 먹고 그리고 고3 때는 이게 안 그래도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인데 엄마가 자꾸 음식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많이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고생하고 있으니까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해서 저도 그때 한 10kg가 서서히 쪘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랑 다르게 운동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저는 좀 적게 먹고 빼자. 그냥 안 먹고 빼자 이런 주의인데 엄마가 자꾸 운동하고 빼면 된다. 먹어라. 이런 거라서 좀 그게 좀 안 맞습니다. 근데 이게요 식사량만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빼면 자칫하면 요요 현상이 또 세게 이게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살이 찌고 빠지고를 계속 반복하는 걸 우리가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웨이트 사이클링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살이 점점 더 안 빠지게 됩니다. 즉 요요를 더 자주 겪을수록 살이 더 안 빠지는 몸으로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체중 관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제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예. 혹시 요요가 올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제 주변에 중년 여성분들 한번 쭉 생각해봤거든요. 네. 저희 아내나 뭐 어머니, 장모님 이렇게 보니까 100%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100%다. 100%가 나오긴 하는데 100%. 한 50% 정도 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뭔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좀 적지 않을까요? 뭐 한 10%대? 10% 후반? 중반? 요요가 올 확률은 저같이 막 죽기 살기로 노력하지 않고서는 50% 넘을 것 같아요. 보통 한 80에서 90%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다이어트를 하고 요요가 한 10명 중에 9명은 온다고 보는 거죠. 다이어트 거의 실패한다고 네, 생각해요. 네. 요요를 자주 겪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124%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요요 현상이 잦으면 이제 심장질환, 심장마비, 동맥폐쇄, 협심증, 뇌졸중, 신부전 정말 이렇게 큰 병들이 발생할 비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체중 변동을 2번 이상 경험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무려 2.37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결국 당장 살을 빼는 것보단 살이 빠지는 체질로 바꿔서 일정하게 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아니 그렇게 이제 뭐 요요 너무 흔한 일이거든요. 제 친구도 한 10kg 뺐다 20kg 쪄가지고 지금 옷을 다 줬어요. 근데 야 이게 무슨 치매가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니 상상도 못했고요. 지금 살 빼고 거의 5년 가까이 지금 유지 중인데 앞으로도 계속 쭉 유지를 해야지 아니면 이제 큰일 나서 다시는 살찌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야, 요요가 와서 체중 관리가 힘들었지만 50대라는 나이가 참 만만치 않은 나이인데 1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최한정 씨. 과연 건강 상태는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건강한 체질이신 것 같아요. 그죠? 계단 움직이고 뭐 에너지가 네, 저는 좀 건강한 체질이긴 하죠. 네. 잘 먹어서 이제 그게 식탐도 많고 그런 게 좀 문제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뱃살인데 나이 들수록 배가 나와서 걱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최한정 씨 복부 CT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무서워. 네. 이제 복부 CT에서 이제 주로 볼 게 내장 지방의 면적을 나타내는 VFA인데요. 네. 이게 100 이하가 정상인데요. 네. 89로 정상이 나오셨습니다. 다행이네. 감사하다. 이게 많은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서 지방이 더 쌓이기가 쉽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나이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나이살들이 많은데 최한정 씨는 나이가 57세인데도 뱃살이 저 정도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억울하네요. 피자 한 판을 다 드시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삼겹살에 기름장 찍어 드시고 이러는데 복부 지방이 저렇게나 없다니 정말 좀 말이 안 되고요. 좀 제 워너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쁘네요. 네, 기뻐요. 네. 정상이니까. 네, 정말 기쁜 게 왜냐하면 이 뱃살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이제 걱정하고 또 저는 매일 거울을 보고 관리를 하고 이제 눈바디 하고 근데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어쩔 때는 아유 진짜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이게 정상이라니까 날아갈까 할지 기뻐요. 너무 기뻐요. 네. 네. 50대 10kg 감량에 성공한 체중 관리의 여왕은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타임. 네, 먹어봐야죠. 먹어봐야죠. 네, 맛있겠어요. 네? 삼겹살 아니에요? 아침부터 좀 느끼하지 않을까요? 모닝 삼겹살이 최고 맛있습니다. 네, 전 모닝 삼겹살. 아침에 원래 고기를 먹고 저녁에는 안 먹는 게 건강에 좋더라고요. 근데 삼겹살이 지금 2팩인데 그러면 저게 4인분이 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 정도 먹으면요. 이제 또 운동하면 금방 빠져요. 와. 그렇게 드시는데 뱃살이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 정말 먹고 싶었었어요. 이렇게 침이 흐르더라고. 아침에 저런 장면은 제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너만을 기다렸어. 몇 개 올리시는 거예요? 3개 정도는 이제 올려야지 한 1인분 될지. 뭐 다들 저 정도는 드시지 않으시나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엄마 나왔는데. 일찍 왔다. 뭐야 이거 무슨 냄새와 무슨 소리지? 빨리 와. 엄마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아침이야. 아니 나 지금 엄마랑 샐러드 먹으려고 사왔는데. 그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빨리 와봐. 샐러드 사왔는데 완전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어. 맞아요. 제가 샐러드 사왔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아니, 야 오늘 좋다. 오늘 고기가 유난하다. 오늘 고기 좋아. 오늘 고기. 좋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원래 고기는 아침에 먹어야 돼. 아니 엄마 관리해야지. 엄마 엄마 나이는 엄청 흥분한 것 같아 지금. 엄마 나이는 먹으면서 관리 안 하면 쓰러져.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하고 그런 후에 지금 오늘 같은 날을 기다리는데 정말 먹고 싶어갖고 어저께 다 잠이 안 오더라고. 아니 난 이거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이거 사왔는데. 뭐야, 아유. 나도 요새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샐러드 사왔는데. 근데 아침부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고기는 원래 아침에 먹어야 돼. 나는 고기 저녁에 먹는 사람 이해를 못해.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거야. 아니 엄마 나는 운동을 안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먹고 하는 게 그나마 나아. 이제 엄마 봐. 어떡해? 어떡해?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따님분은 운동하기가 싫으니까 샐러드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최한정 맞아요. 선생님은 이제 삼겹살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자.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중 관리 스타일이 다르신 거예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맨날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쌈장 한번 이렇게 해서 상추도 이게 봐봐라. 야채 봐봐. 너무 젓갈을 안 먹어서 그래. 하나 먹어봐. 닭가슴 먹고 야 요즘 못 먹겠다는 야채 먹어. 엄마 인정아. 아니 먹지 당연히 너무 좋아한다니까. 나도 너무 먹고 싶은데 참으려고 지금 엄마랑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지금 나를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나를 안 안아주고 이렇게 한 거잖아. 상추 싸 먹으면은 포만감이 생겨서 덜 먹을 수 있어. 그게 바로 다이어트의 지름길이야.
한 번만 먹어봐. 드시네요? 얼굴 먹었어요. 역시 근데 삼겹살은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죠. 맛있지? 어때? 너무 맛있어. 기가 막혀? 엄청 맛있게 먹더라. 안 먹는다 그러더니 이게 한 번 입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멈출 참을 수 수가 없죠. 없죠. 저는 분명 제 계획은 샐러드를 먹는 거였는데. 누구나 계획은. 그쵸, 그쵸. 난리 났어요. 딸도 난리 났어요 지금. 고기를 먹던 뭘 먹던 식사 후에는 운동을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맛있게 먹었으니까 운동하러 가자.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먹는다고 했잖아. 고기를 먹었잖아 네가. 오케이? 그래서 드세요. 결국에 운동을 시키시려는 큰 그림이셨네요. 이게 운동을 안 시킨다고 하셔서 먹은 거였는데 제가 또 속았죠. 또 속았습니다. 엄마 오늘 몇 층까지 오를 거야? 뭐를 몇 층까지 올라? 엄마는 항상 20층 5번 100층. 나는 그만큼 안 오를래 오늘. 에이. 나 그렇게 시킬 거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라 항상 목표를 딱 이렇게 높게 잡아야지 그 언저리까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한 80층만 해 오늘. 못해. 그렇게 한 적 없잖아. 아니 해. 못하는 게 어딨어. 갑시다. 저희 집이 이제 20층인데 5번씩 넘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네. 그럼 100층이잖아요. 100층이죠. 우와. 탄력 받는 날은 한 200층 합니다. 진짜요? 네. 잘하고 있지? 네.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야지. 야, 희지야. 이왕 하는 거 계단을 하면서 올바른 자세를 알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해했지? 알겠습니다. 일단 계단 할 때 어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쫙 펴야 돼. 어? 이렇게 수그려도 안 되고 수그리게 되면 이 몸의 체중이 다 무릎으로 와서 무릎이 손상이 돼. 자세를 바르게 하고 딱 따박 앞만 바라보고 가잖아. 그러면 정말 최고의 운동이야. 알았지? 먼저 올라가 봐. 나부터요? 응. 그렇지. 오, 잘한다. 하기 싫어. 얼굴이 벌써 하기 싫어서. 다 들켰네요. 하지 말고 따박.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따박. 힘들다. 계단 오르는 올바른 자세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로 해서 이 정수리를 딱 천장에서 누가 잡아당긴다 생각하고 바른 자세로 올라가면은 지방은 빠지고 근육을 키우려는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네. 와, 그래도 이제 꽤 왔다. 아,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아, 벌써 뒤처지셨네요. 자세 다 무너졌죠, 지금. 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전 집으로 가겠습니다. 어딜 집으로 가? 지금 못 가. 왜 집으로 가? 지금 이거 여기까지 가야지 20층인데. 빨리 올라가. 그래도 옥상까지는 갔다 가자. 옥상 한 번만 갔다 가. 알았지? 어서. 또박.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 운동 중에도 칼로리 소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자전거를 탈 때보다 칼로리가 무려 1.6배나 더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체지방 관리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하체 근력을 단련하는 데도 좋습니다. 따님은 어디 가셨어요? 딸이요? 저는 딱 20층까지가 한계였어요. 너무 힘들어서 전 도망갔고 엄마는 다시 내려가셔서 100층까지 전부 하셨더라고요. 와, 정말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저렇게 하시니까 중년에 뱃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희지 엄마 왔어. 고생했어. 진짜 100층을 다 했어? 아우, 너무 잘했어. 아우,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엄마 점점 빨라지는 느낌이야. 그래, 엄마가 이제 계속 하니까 이게 시간이 단축돼서 100층씩 할 게 아니라 120층씩 해야 되겠어. 오케이? 좋아? 야, 엄마가 또 그거 먹어야 돼. 뭘 또 먹어?
아우 개운하다 개운해. 역시 와. 맛있는 거 먹고 대단하다. 운동하고. 알겠어. 뭐야? 아 이거 먹읍시다. 저거 뭐죠, 저게? 아, 저게 레몬 버베나 추출물이에요. 레몬 버베나 추출물을 챙기니까 뱃살이 조금 줄어든 기분이 들고요. 체지방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잘 챙기고 있습니다. 저도 엄마랑 같이 레몬 버베나 추출물 챙긴 뒤로는 이 팔뚝에 살이 좀 빠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운동을 하면서 이걸 꾸준히 먹으니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체지방 관리에 도움이 되면 이거 먹고 운동 안 해도 되나? 아니야. 운동하면서 꾸준히 먹어야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것만 의지하지 말고 뭐든지 적절하게 해야지. 네, 볼 체크가 나왔습니다. 네, 이 레몬 버베나 추출물이 체중 관리와 복부 둘레 감소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레몬 버베나는 레몬 향이 나는 허브로 오래전부터 스페인 왕실에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레몬 버베나 추출물은요, 1년에 300일 이상 태양이 내리쬐는 이 지중해 지역에서 유래한 레몬 버베나 잎과 히비스커스 꽃을 추출해서 혼합한 원료로 레몬 버베나 추출물 등 복합물로 불리기도 합니다. 레몬 버베나 추출물은 이제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물 성분인 메타볼레이드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버바스코사이드, 시아니딘, 델피니딘 등의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레몬 버베나 추출물 등 복합물이 체지방률 감소, 복부둘레 감소, 그리고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꽃과 허브의 추출물이라고 하면 천연의 체중 관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럼 두 분이 이제 이 레몬 버베나 추출물을 어떻게 알고 챙기게 되신 거예요? 여배우다 보니까 최근 뭐 다이어트 트렌드에 좀 이렇게 반짝하고 핫한 게 있다. 그러면은 막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또 지금은 요새 먹다 보니까 좀 꽉 꼈던 바지가 살짝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기분이 들면서 몸맵시가 다시 살아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야식을 자주 먹게 되니까 살이 좀 찌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보더니 지금부터 관리해야 된다. 나이 들면 더 힘들다. 이러면서 챙겨주시니까 레몬 버베나 추출물을 챙긴 뒤로는 야식을 먹어도 다음날 좀 덜 붓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기 재밌다, 여기. 약간 세트 개념으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당시에. 네. 여기서 옷 입는 건가 보다. 아 진짜? 근데 옷을 어디서 갈아입지? 사진관? 교복을 입으려고 하나 봐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살이 쪄서 교복핏이 안 예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교복 입고 사진 찍으면 오래 기억에도 남고 그럴 것 같아서 같이 왔습니다. 너무 좋다. 엄마 이런 교복 입었어? 엄마도? 엄마 입었지. 이 교복이야? 그럼 엄마 진짜? 이거 보이지. 같이 입어보자. 진짜? 이거 같이 입어볼 수 있어. 어머 너무 웃긴다. 입어보자, 엄마. 사이즈를 우리 입어보자. 찾아보자. 응, 입어보자. 사이즈가 써 있는 건가? 사이즈가 다 있나 봐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대여할 수 있도록 사이즈를 갖다가 여러 사이즈 갖다 놨는데 조금 저는 컸었어요. 어머, 진짜 고등학생 같아, 진짜. 진짜 잘 어울리세요. 근데 저는 약간 칠공주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른 모범생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두 분이 교복 같이 입으니까 이제 친구 같아요. 맞아요. 진짜 고마워 이런 데를 데려와줘서. 응? 재밌어. 그치? 신기하네. 그치? 근데 약간 지쳐. 왜? 너무 막 걸어다녀서. 야야 그럼 빨리 운동해. 이렇게 지쳤다니까? 희한하다. 지쳤는데 운동을 하라. 네, 저는 이제 운동을 시도 때도 없이 하기 때문에 틈새 운동. 생활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운동.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살이 빠져 있어요. 저 지금 오징어 게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저걸 시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아니, 지쳤다니까요? 내 건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
아니 왜 이렇게 하냐고요. 지금 무릎을 살짝 지친다니까. 구부려. 무릎 구부려. 무릎 구부려. 무릎 구부려. 이 선배님 보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게 살이 빠진 것 같거든요. 이 중년 여성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팔뚝살도 없어 보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눈바디라고 하죠. 이제 그 거울을 보고 딱 봤을 때, 요 정도가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몸을 여기가 좀 쪘나? 그러면 이제 팔뚝을 좀 빼고 뱃살이 좀 쪘다 싶으면 이제 뱃살 관리를 하고 끊임없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눈바디가 우리 체중 감량의 여왕님의 노하우였군요. 야, 빈대떡. 이게 시장은 또 먹거리죠. 아, 네, 맛있겠다. 네. 이상하게 앞접시도 주세요. 앞접시도 주세요. 너무 많은데? 거의 한 5인분? 두 분이 드시기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엄마가 들어가시자마자 메뉴를 딱 보더니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와다다다다다 시키시더라고요. 말릴 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운동하면은 한 만큼 또 먹어주면 되고. 여기 숟가락 다 네네네. 그렇게 하세요. 맛있다. 맛있어. 먹을 때 지금까지 걸어가야 돼. 운동을 또 얼마나 저를 시키시려고. 집에까지 걸어가면 돼. 딸은 맨날 안 먹는다 그러면서. 잔치국수 저기 양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진짜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양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거 먹었으니까 걸어가야 돼. 너무 맛있지? 많이 먹었을 땐 꼭 이거 먹어야 돼. 너무 배불러. 그러니까 배불렀을 때는 꼭 이거 먹어야 돼. 오늘 항상 챙겨 다니는 거야? 그럼 항상 챙겨 다니잖아. 감사합니다. 탄수화물 먹는 날 꼭 챙겨 먹어. 그러면 도움을 받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빼는 것도 힘든데 그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그렇지. 옛날에는 그래도 좀 잘 빠지고 했는데 요즘 나도 잘 안 돼. 이렇게 다이어트 하다가 요요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 근데 이거 먹으면 도움이 돼. 나 엄마가 전에 준 것도 지금 잘 챙겨 먹고 있어. 아, 그래? 뭔가 그래도 확실히 전보다 도움을 받지? 도움이 되는 느낌이야. 나머지 먹어, 또. 알았어. 아니 진짜 아까 두 분 뒷모습만 보면 모녀로 안 보이고요. 동갑인 줄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50대신데 교복이 이렇게 어울리는 몸매라는 게 역시 체중 관리의 여왕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최현정 씨의 부위별 지방량을 좀 더 자세히 측정해 보기 위해서 덱사 스캔 검사를 해봤거든요. 비만의 위험도를 알 수 있는 BMI 지수,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최현정 씨 체질량 지수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정상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감사해요. 네, 그만큼 비만의 위험이 적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방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덱사 스캔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리의 지방률은 41.4%로 적게 나왔고요. 이 중년 여성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팔뚝살 같은 경우에 같은 연령의 평균이 52%인데 최한정 씨는 46.8%로 팔뚝살이 적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니 복부도 적게 나오고 팔뚝살도 적게 나오시고. 네, 이제 날도 따뜻해질 텐데 나이 먹고 팔뚝에 살이 있으면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후라이팬 운동이라고 팔뚝살 빼는 운동 열심히 하면서 내 몸 법에나 추출물을 챙겨 먹고 그랬더니 팔뚝살이 덜 찌는 기분이더라고요. 네,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중년 여성분들을 보면요. 가장 빼고 싶어 하는 부위가
배거든요. 아, 그렇죠. 뱃살, 그 다음이 이제 팔뚝살인데 그만큼 이 부위는 정말 빼기가 힘듭니다. 한 인체 시험에서요, 30세에서 75세의 과체중 여성들에게 이 레몬 버베나 추출물 등 복합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전체적으로 체중이 줄었다고 하고요. 흔히 우리가 나이살로 불리면서 가장 빼기 어렵다고 하는 이 복부 둘레는요, 2.5cm가 감소했습니다. 또 엉덩이 둘레도 3.5cm로 감소했거든요. 거기다 팔 둘레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몸매가 좋아졌나 봅니다.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체중 감량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식욕인데요. 레몬 버베나 추출물은 식욕 억제, 포만감 증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임상 실험에서 레몬 버베나 추출물을 섭취한 참가자들이 평균적으로 체중과 체지방이 감소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레몬 버베나 추출물 등 복합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포만감과 공복감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배고픔은 줄어들면서 또 이제 배부른 포만감은 또 늘어나니까 이 식욕이 알아서 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좀 덜한 체중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막 그 매운 거 막 땡기고 또 야식, 기름진 음식 뭐 막 이런 거 막 먹고 싶잖아요. 근데 요즘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야식이 땡기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음 날 홀쭉한 뱃살을 보면 무지하게 흐뭇해요. 뭐야? 또 핸드폰에? 핸드폰이 아주 빠졌어. 뭘 또야? 지금 후라이팬 들고 나오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만의 운동기구예요. 제가 생활 소품으로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저렇게 쉬고 있으면 엄마가 항상 저렇게 프라이팬을 들고 나오세요. 운동만 살게. 이게 코어 근육도 되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박수가 아니야, 너도 해야지. 되게 팔뚝 운동이죠. 팔뚝 운동 되고. 등 운동? 네, 등도 되고, 코어 근육도 좋아지고. 왜? 한번 해봐. 너 잘하잖아, 너. 이거 또 시작하면 또 잘하잖아. 저한테 저렇게 시키는 거예요. 저 그냥 핸드폰하고 쉬고 싶었는데. 엄마랑 같이 하자. 뭘 같이 해? 엄마랑 같이 해. 가만히 있어봐. 아니, 프라이팬이 또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엄마 후라이팬 안 버려. 두 가지 나오셨어? 네. 많아. 더 큰 거 가지고 오셨어요. 최한정 선배님 좀 무게를 좀 치시네요. 무게 칩니다, 무게 쳐요. 붙이고. 가. 여기. 아니, 프라이팬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걸로 봐봐. 엄마가 하고. 너 이건 더 무거워. 봐봐. 난 안 하고. 시작, 갈게. 하나, 쭉. 여기 버티는 게 중요한 거야. 오, 자세 좋으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왜 뱃살이 없으신지 알겠어요. 그니까요. 다리도 늘씬하시고 팔도 얇으시고 몸이 정말 예쁘세요. 부러워요, 선배님. 아, 왜 이러세요? 진짜로. 저 후라이팬 운동이 팔뚝살 빼는 데는 최고예요. 저게 정말 계속 하다 보면 팔이 아파요. 자극이 엄청 오면서 팔 뒤쪽이 느껴져요. 좋아. 넷. 오. 다섯. 후라이팬을 들어서 튀기면 살찌는 거고 저걸 뒤로 빼면 살 빠지는 거죠. 맞아요. 저 뺐을 때에 이제 거기서 선택이 맞아요. 희재가 구령 붙여봐. 근데 자세가 확실히 최한정 선배님이 확실히 자세가 네. 좋고 전신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최한정 씨가 한 운동은 이 프라이팬의 무게로 팔에 강한 자극을 줘서 이 팔뚝살의 체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스쿼트 자세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허벅지 지방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체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 건강 미션 이번에 어떤 미션일지 좀 궁금한데요. 뭘 건강 미션이야? 건강한데. 어머머, 무섭다. 건강 미션. 50대 미녀 배우 최한정. 나의 뱃살 나이는 몇 살? 20대를 통과하라. 아, 뱃살 나이 테스트. 이게 공원에 어디 가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저 기둥마다 너비가 달라가지고
나이가 젊어질수록 좁고 네. 통과 못해서 걸리면 이제 실패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왜 저한테 저런 거를 하러 왔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20대가 20cm면은 저도 통과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 힘들었어요. 한 30살 차이를 이겨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이 건강 미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30대만 통과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미션! 미션! 난 솔직히 막 떨려갖고 60대니까 내가 딸을 이겨야 되는데 딸을 이길 수 없어. 이게 60대인가요? 막 벌벌 떨리더라고 몸이. 진짜 떨리는구나. 네. 50대까지는 뭐. 그치. 50대는 뭐 가볍게. 네. 그럼 40대가 24cm인데 이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머머머. 가뿐. 아니 40대까지 그래도 편하게 진행하는데 30대부터니까 막 가슴이 뛰고 손이 막 손발이 떨리고 21cm. 힘들더라고 21cm. 우와. 20대니? 20cm야. 20. 저 된다고? 됐다. 됐어요 진짜. 됐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지. 잠깐만 엄마가 너한테 뭐 줄 게 있어.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운동하려고? 바로 또 뭘 챙겨서 드세요. 맞아요. 레몬 버베나 추출물이죠. 저는 꾸준히 챙겨 먹어서 미션을 성공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레몬 버베나 추출물이야. 그래, 엄마 이거 나 저번에 줘서 나 이거 챙겨 먹고 있어. 어머 진짜? 나 정신없는 거 좀 봐. 너무 좋아. 근데 조금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좋아. 느낌이 좋지? 도움이 되나 봐. 진짜. 나도 느낌이 좋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체지방을 조금 줄어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먹어. 아니 근데 엄마 진짜 대단하다. 나는 엄마 나이에 엄마처럼 관리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점점 내 나이가 먹어가면서 들고 있어. 한 30살은 젊게 나온 건데 어떻게 이제 50대 중후반에서 뱃살이 저렇게 홀쭉할 수 있는지. 20대 뱃살이라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갱년기가 오고 나니까 숨만 쉬어도 살찌는 것 같고 뱃살도 나오는 것 같고 또 우울증도 또 왔다가 또 막 이렇게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막 굉장히 그게 막 우여곡절이 많은데 20대보다 정말 여러 배 곱절 노력을 해야 50대 뱃살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50대가 되면 살 빼기가 힘들어지고 뱃살이 나오고 팔뚝살이 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대사량 때문인데요. 이 기초대사량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을 때 내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이제 말합니다. 이게 50대가 되면 기초대사량이 20대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살을 빼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레몬 버베나 추출물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효소 중 하나가 AMPK 효소입니다. 레몬 버베나 추출물 등 복합물이 AMPK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 대사를 활성화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인체 적용 연구 결과 30에서 69세의 비만인 성인 여성들에게 레몬 버베나 추출물 등 복합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이 4.68kg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량이 늘면 살이 뭐 잘 빠지기도 하겠지만 또 살이 잘 찌는 것도 막아주니까 요요 현상에도 진짜 도움이 되겠어요.
네, 이 체중 관리를 할 때 사실 대사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만으로 인해서 체내의 에너지를 우리가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사증후군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이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잘한 우리 최한정 씨의 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수축기 혈압 110. 아주 정상 범위고요. 중성 지방도 121로 정상 범위. 그리고 혈당, 공복 혈당도 100 미만, 93으로 정상 범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한정 씨는 사실 50대로 복부 지방도 점점 늘어나는 나이대고 이 기초 대사량도 줄어드는 그런 나이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 관리를 잘 하셔서 혈관 관리도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변에 친구들, 어머니들 보면 갱년기 이후에 혈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체중 관리를 하시니까 그리고 혈관이 건강한 걸 보니까 너무 안심이 되고 이게 체중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근데 여배우시라서 체중 관리 트렌드에 민감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요즘 GLP-1이 핫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저는 들어봤어요. 저는 또 관심도 많아서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 때문에 유명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GLP-1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체중 감량법으로 이슈가 많이 됐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나왔는데 이 호르몬 수치를 조정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레몬 버베나 추출물이 GLP-1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BMI 수치가 높은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에게 레몬 버베나 추출물 등 복합물을 섭취시켰더니 포만감을 쉽게 유발하고 뇌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GLP-1 호르몬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렙틴 저항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레몬 버베나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레몬 버베나 추출물은 하루 권장량에 맞춰서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특이 체질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